인하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논술 오후 인문계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후 시험 1번 문제에서는 정당 투표를 주제로 천자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인하대 1번 서술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점은 이미 오전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전 문제를 듣지 않은 학생은 그 부분에서 인하대 서술의 주의점을 한 번 더 정리하시거나 2018학년도 인하대 수시논술 유형 대비 예상 유형 정리를 한 번 더 들으시면서 1번 서술의 주의점을 답안지에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청년의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모두의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이러한 쟁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 쟁점의 서술 과정에서 제시문 가는 두 가지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도입지문의 성격이 짙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인하대 논술의 특징인데, 여기에서도 이 개별성과 보편성이라는 이러한 큰 맥락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정대표를 선출하고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한다, 이러한 원론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권리와 이익은 결국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다, 이렇게 본다면 청년의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는 다수의 일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나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켜 국가와 국민의 연결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의 당을 이렇게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 제시문 가는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라는 바로 청년의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논거를 추출하는 지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미 오전 시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주장 자체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이러한 주장들을 읽으면서 반대 입장에 설 경우 어떻게 비판 가능한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지문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문 하에서는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 사회는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되었고, 오늘날 경쟁의 양상은 세대 내 경쟁이 아닌 세대 간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청년 세대를 위한 보호막이나 중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20대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분위기 또한 반전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립과 갈등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사회적 강자인 중장년층과의 대립각은 청년층에게 그다지 유리할 것이 없을 것이고, 나아가서 청년층의 고립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면, 제시문 하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사례로 들면서 잊혀진 이들 혹은 수줍은 이들이 주도함으로써 결국 정치 판도를 바꿔나갈 수 있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역사의 뒤편에서 이제 청년들이 전면에 나서서 사회를 주도할 그런 필요성의 논거들을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미국이 투표를 통해 아웃사이더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듯이 친목의 지지자들이 이제 뒤편에 머물지 말고 정치적 의사를 투표를 통해서 관철해 나가자, 이러한 맥락의 논거들이 도출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실험 정치는 말 그대로 실험일 뿐이다, 오히려 혼란이 시작이 될 것이고 장기적 성과가 어떻게 될지, 그로 인한 혼란의 피해를 어떻게 모두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떠안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의 소지가 역시 남아있을 것이고, 이제 제시문 다와 마에서는 모두의 당을 지지하는 그런 논거를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에서는 내게 이루어온 것은 나의 역할과 관련된 다른 이에게도 이루어야 한다는 보편정신을 강조를 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란 좋은 삶을 함께 고민하고 공통 분모를 공유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와 함께 강한 공동체의식과 연대와 소속 의무는 내부의 역량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결집시킬 수 있다. 공동선은 경제적 이익의 분배만을 고려하는 그런 갈등의 입장보다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가짐으로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이 된다, 이러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이러한 화합의 정신은 결국 더 많이 가진 중장년층의 기득권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방편이고, 이는 대가 없는 희생을 계속 청년층에게 공동체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반론 역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마에서는 집단주의는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집단적 차별 개념을 통해서 존재하지만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편성 속에서 서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주고 있고, 결국 민주사회에서 이익 다툼도 필요하지만 집단 이기주의는 경계를 하자, 집단 이기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보편적 공익에 앞세워서 경쟁과 갈등을 초래해서 사회적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다. 협소한 집단의 정체성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개체성을 가지면서도 더 넓은 사회적 지평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면,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청년의 단결은 중장년층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집의 노력일 뿐 이 자체를 집단 이기주의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갈등과 충돌은 오히려 혼란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을 직시함으로써 바람직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식의 반박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제시문의 논지에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논거를 후반부에 선명하게 이렇게 개발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모두 매끄러운 답안지를 공개를 했고, 따라서 이것을 먼저 소개하고 난 뒤 다만 후반부에서 비판의 날을 좀 더 세우는 경우 어떤 유형의 답안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 학원 측에서 작성한 부분을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답안 구조를 보게 된다면, 먼저 제시문 가를 토대로 해서 도입을 이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논거 1, 논거 2, 그리고 상대 입장의 반론 그러나 재반론, 이런 형태의 3단 구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제시문 가에 따르면 나에 따르면 이러한 식의 제시문 인용서술이 없다는 거 반드시 주의해서 인하대 답안 작성에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입니다. 청년의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의 20대는 이전의 한국 사회와는 다른 환경 속에 놓여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승자독식 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경쟁의 한가운데서 20대는 세대 내 경쟁뿐 아니라 세대 간 경쟁에도 내몰린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 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청년 세대 전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 20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다. 미르의 말처럼 권리와 이익은 그것을 위해 싸울 능력이 있고 항상 싸우려 할 때 무시되지 않을 수 있다. 청년의 당 후보에게 투표할 이유는 영국의 브렉시트 현상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 경험과 같은 최근의 해외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두 투표에서는 수줍어하는 이들과 잊힌 이들이 결과를 좌우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던 숨은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했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청년들 역시 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알릴 필요가 있고, 힘을 모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물론 청년의 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공동선을 소홀히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장차 우리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단순히 특정 집단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 그들이 불안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 낳기를 꺼린다면 출산율이 감소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력은 더욱 떨어지고 그들 부모 세대의 부양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 대학 측의 답안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비판의 논리를 좀 더 강화시킨 학원 답안입니다. 물론에서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그러나 이러한 화합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중장년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면 청년의 단결은 중장년층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집의 노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충돌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해결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된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에서 소외된 계층의 위기를 사회적 차원에서 조망함으로써 계급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매김했다. 청년의 당을 지지하는 입장의 답안입니다. 두 번째, 모두의 당입니다. 민주사회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모두의 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맥킨타이어의 말처럼 한 명의 개인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과 존재하며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의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 사적 이익의 영역뿐 아니라 공적 영역의 작동이 활성화될 때 가능하며, 공적인 영역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시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며 공동선을 추구할 때 형성된다. 사회 전반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두의 당은 공적 영역을 만들고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사회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게 될 것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행위가 초래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모두의 당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미국의 이익 집단인 전미총기협회는 로비를 포함한 각종 활동을 통해 총기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백지화시키기도 했고, 특정 대선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이 집단의 이익은 보호될 수 있었지만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이 총기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계층, 지역 이기주의가 많은 폐해를 일으켜온 결과를 보더라도 특정 집단의 정치행위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나 소집단이 보다 넓은 차원의 전체 지평과 관계를 맺을 때 공동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세대가 무한경제에 돌입한 현실에서 약자인 청년 세대가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각박해진 현실에서 청년 실업, 결혼, 육아 등 젊은 층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은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의 자녀이고 머지않아 그들 역시 기성세대가 된다. 이처럼 한 세대는 다른 세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의 문제 역시 사회 전체의 문제 속에 위치시키고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측의 답안지입니다. 마지막 단락의 학원 수정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그러나 IMF 이후의 위기는 비단 청년층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전반의 문제이다. 이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서 보듯이 실험 정치로 풀어나가려는 시도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될 것이다. 정치 실험이 끝난 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 간 머리를 맞대고 사회 전반의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보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설명 마치겠습니다.